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저번 시간에 주요 검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상속부동산, 배우자 부동산, 자동차 임차 보증금, 과거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사용처 이걸 본다고 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상가 임차 보증금 이 정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퇴직금은 2분의 1은 압류 금지 범위에 속해서 퇴직금이 약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개월치 월급이 1년 일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5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 퇴직금은 간단하게 1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2분의 1은 압류 금지 범위니까 문제가 없고 2분의 1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하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범위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퇴직연금이 1000만 원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새는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퇴직연금이라 똑같은 1000만 원을 받아도 압류가 안 되고, 누구는 퇴직금이라 500만 원은 압류가 되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조정을 해서 형평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변제를 하게끔 진행을 하니까요. 협조를 잘 해주시면 되고, 네, 상가 임차 보증금도 주택 임차 보증금과는 다르게 보호 규정이 없어요. 보호 규정이 없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은 현재 5천만 원, 인천, 경기는 4,30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라고 해서 그 금액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 임차 보증금은 개인 사업자가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돈은 보호 규정이 없어요.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 돈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차 보증금이랑 뭔가 형평이 맞지는 않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사는 집은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근데 물론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가 될 정도의 시기에는 월세가 대부분 미납돼서 공제가 되죠. 공제가 돼서 상가 임차보증금은 남은 경우가 잘 없어요. 사업에 실패하셨으니까 파산 신청을 하셨겠죠. 사업이 어려운데 월세를 내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전부 공제가 되는데, 간혹 일찌감치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증금도 뭐 잘 돌려받으시고 일부 공제하고 남은 거 돌려받으신 경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택 임차 보증금과는 다르게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면책 불허가가 되는 경우와 면책 불허가 채권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불허가는 파산관제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채권자들이 저 사람 면책시켜주면 안 됩니다, 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면책 불허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냥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법은 1심, 2심, 3심 이렇게
다시 그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항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된다고 하면 그 사유가 납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즉시 항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면책 불허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걸 살펴보셔야 하냐면, 네이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검색을 하시든,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법률이 나와요. 그거 클릭하시면 제564조 면책 허가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만 면책을 불허가고 나머지는 다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호 채무자가 제650조, 651조, 653조, 656조,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일단 다 먼저 읽어 드릴게요. 2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4호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2항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길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호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인데 형사처벌도 되고, 그런 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면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 2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채무자가 속이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잘 있진 않아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3호 재산이나 채권자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어디 뭐 은닉을 해놨다, 그리고 뭐 배우자나 자식에게 줬다 이러면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그래서 뭐 파산관계인에게 조사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 채무자가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날 법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벤츠를 타고 오거나 BMW를 타고 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채무자가 아직도 수입차를 탄다, 저거 무슨 돈으로 타냐, 뭐 이런 것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이 아니거나 뭐 누구 차 얻어 탔거나 뭐 그런 경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